민호는 수척한 중년 남자로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10년 넘게 청소부로 일해왔습니다. 그는 끝없이 이어진 복도와 차가운 형광 등 권력 있는 정치가들의 하이힐 소리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에게 매일은 똑같은 페이지가 반복되는 낡은 책과 같았습니다. 민호는 이태원 낡은 노동자 구역 한가운데 자리 잡은 작은 고시원에서 살았습니다. 벽은 벗겨지고 창문은 낡은 합판으로 막혀 있었으며 삐걱거리는 낡은 선풍기가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민호에게 그곳은 집이었고 힘든 하루를 마치고 아내와 두 어린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면 일어나 아이들의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굳은 살 박힌 손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힘낼 수 있도록 계란 프라이와 약간의 채소를 넣은 도시락을 조심스럽게 싸곤 했습니다. 민호의 일은 서울 국회의사당 전체를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길게 뻗은 복도에서부터 정치가들과 비서들의 사무실까지 그는 낡은 청소 카트를 끌고 큰 문들을 지나다니며 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들을 줍고 무심코 남겨진 신발 자국들을 닦아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종종 그를 스쳐 지나갔고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저 생계를 유지하는 일이었고 집세와 아이들의 학비를 내고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아내의 약값을 마련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민호가 조용히 일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았습니다. 박미연이라는 권력 있는 여성 정치가가 민호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은 민호가 청소 카트를 밀고 갈 때 가장 두려워하는 곳이었습니다. 박미연은 매일같이 민호를 괴롭혔습니다. 이 종이들은 왜 여기 있어? 청소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일이 그렇게 힘들어 박미연은 민호가 청소를 시작했을 때 말하곤 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심지어 일부러 커피를 책상에 쏟고 민호가 닦는 동안 턱을 괴고 탁자를 두드리며 빈둥거렸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재빨리 얼룩을 닦았습니다. 그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불만이 끓어오르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스스로에게 참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절대 직장을 잃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직 내지 못한 청구서들과 학교 가기 전 희망에 찬 아이들의 눈빛을 생각했습니다. 민호의 근무 시간은 해가 뜨기 전부터 도시의 가로등이 켜질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몸보다 마음이 더 힘들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루 동안 겪어야 했던 경멸적인 말과 멸시하는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과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안에는 작은 희망이 있었고 아무리 힘들어도 성실하고 끈기 있게 노력하면 암울한 날들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운명의 밤이 가까워지고 있고 그 밤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은 달이 없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만이 어두컴컴한 거리에 어두운 얼룩들을 비췄습니다. 민호는 하루 종일 끊임없이 청소를 하느라 지친 손으로 일을 마쳤습니다. 막차가 떠났고 그는 낡은 고시원으로 가는 길을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밤바람이 찼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걷고 있었고 머릿속은 내지 못한 청구서, 낡은 아이들의 책가방, 그리고 아직 살 돈이 부족한 아내의 약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갑자기 큰 폭발음이 들려 민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돌아섰고 방금 들은 소리의 근원을 확인하려고 애썼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타는 기름 냄새가 공중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그의 발은 연기 근처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도로 한가운데 갇힌 자동차를 발견했습니다. 앞부분은 맹렬하게 불타고 있었습니다. 맹렬한 불길이 반짝이는 페인트를 핥으며 차 전체를 삼킬 듯이 위협했습니다. 민호는 거기 누가 있어요? 라고 큰 소리로 외쳤지만 불타는 소리만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다 차 유리창 뒤에서 누군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여성이 공포에 질린 채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두꺼운 유리와 검은 연기 때문에 희미하게 억눌린 그녀의 비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민호는 달려가 차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봤고 길가에 큰 돌멩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돌멩이를 잡고 창문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시도에서 유리가 깨졌고 날카로운 파편들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민호는 손을 뻗어 차 문을 열었습니다. 차 안에 있던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안전벨트를 풀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몸을 숙이고 뜨거운 열기를 무시하며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재빨리 안전벨트를 풀고 여자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불이 좌석까지 퍼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차에서 나왔을 때 두 사람은 도로에 쓰러졌습니다. 민호는 여자를 멀리 끌어낸 다음 그녀를 인도에 기대게 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이 여성이 다름 아닌 박미연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깔끔하게 묶여있던 그녀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그을음으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헐떡거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민호는 몸을 숙여 헐떡이며 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여기서 나가요. 차가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하지만 고맙다는 말 대신 박미연은 눈을 들어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신, 왜 여기 있는 거죠? 그녀는 목소리를 높여 물었고 그 목소리는 귀를 찢을 듯했고 기침 속에 묻혔습니다. 민호가 대답하기도 전에 큰 폭발음이 들렸고 차는 순식간에 어두운 밤을 밝히는 불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폭발로 인한 성광이 민호의 당혹스러운 표정을 드러냈고 박미연의 눈에는 분노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 순간 민호는 자신이 상상도 못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분 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미연을 진정시키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그냥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에요. 차 안에 갇혀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의 말은 박미연의 차가운 목소리에 끊겼습니다. 당신이 뭘 했는지 알아? 당신이 나를 해쳤어. 당신이 차를 태웠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고 민호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증오로 가득 찬 눈빛을 보냈습니다. 민호는 멍하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안 했어요. 저는 그냥 당신을 구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박미연은 사실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그녀는 민호가 일부러 자신을 차에 가두고 불을 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상처와 지저분한 모습은 이야기를 더욱 그럴듯하게 만들었습니다. 민호는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그의 말은 박미연의 울음과 비난 속에서 묻혀버렸습니다. 한 경찰관이 다가와 엄숙한 표정으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민호는 제가 잘못한 건 없어요. 제 말을 믿어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민호는 수갑을 차고 바닥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차에 실려갈 때 그는 불타버린 자동차와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그를 구해준 박미연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불 속으로 뛰어들어 사람을 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비난뿐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경찰차 안에서 혼란과 고통으로 가득 찬 채 왜 하필 나일까? 누가 내 말을 믿어줄까? 라고 자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민호는 차가운 감방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희미한 조명이 그의 지친 얼굴을 비췄습니다. 쇠창살이 부딪히는 소리와 감방 문이 닫히는 소리가 차가운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이곳에 끌려왔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현장을 떠난 후 모든 것이 악몽처럼 흘러갔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가 설명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박미연의 차가운 눈빛과 비난에 묻혀버렸습니다. 저 사람이 저를 차에 가두고 일부러 불을 질러 죽이려고 했어요. 박미연은 현장에 있던 경찰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말은 민호의 심장에 칼을 꽂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그를 고소할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민호는 위험한 범죄자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스템 내에서 권력이 있고 존경받는 인물인 박미연의 증언만 믿었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호 같은 사람이 감히 박미연 같은 사람에게 손을 댔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경찰관은 민호의 진술을 기록하면서 경멸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무력감이 그의 가슴 속으로 밀려왔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없어요. 제가 그녀를 구했어요. 제 말을 믿어주세요. 그는 절망에 찬 목소리로 되풀이했지만 그의 말은 편견으로 가득 찬 눈빛에 외면당한 채 텅 빈 공간에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살인 미수와 재산 파괴 혐의가 빠르게 제기되었습니다. 민호는 마치 땅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박미연을 구해준 사람이었지만 이제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운명에 직면했습니다. 감방에서 민호는 차가운 철제 침대에 몸을 웅크린 채 두 손을 꽉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 아내, 두 어린 자녀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그가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집에서 유일하게 돈을 버는 사람이 부당하게 기소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감옥에서의 첫날은 민호가 겪은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았고 어떤 격려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심지어 음식과 물조차 제공하지 않아 굶주림과 절망에 잠기게 했습니다. 차가운 벽이 그를 압박했고 자유의 공기는 멀리 떨어진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밤 민호는 딱딱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는 박미연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감사함이 아닌 증오와 혐오로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왜 그녀가 그렇게 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삶이 그녀의 자만심과 이기심보다 더 가치가 있지 않다는 말인가? 민호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바깥 세상은 계속해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심지어 그의 동료들조차도 감히 그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박미연의 명성이 너무나 컸고 그녀의 권력은 누구든 대면하기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평소에 민호에게 친절했던 사람들조차도 연루될까 두려워 거리를 두었습니다. 이야기는 빠르게 미디어에 초점이 되었습니다. 위험한 청소부가 유명한 정치인을 공격하고 살해하려고 했다는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민호는 어떤 설득력 있는 증거도 없이 여론의 눈에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비난의 마른 몽둥이처럼 그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밤중에 갑자기 빛이 나타났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우연히 촬영한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은 민호가 불타는 차로 달려가 창문을 깨고 박미연을 밖으로 끌어내는 장면을 담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민호가 온 힘을 다해 박미연을 죽음으로부터 구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영상에는 박미연이 구조된 후 경찰이 도착하기도 전에 민호를 고소하는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은 어둠 속의 작은 불꽃처럼 진실을 세상에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그녀를 구했는데 왜 기소된 거지? 영상에 달린 댓글은 박미연의 비난에 대한 분노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클립을 공유하며 샵사인 민호의 계정을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바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감방에서 그는 여전히 절망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커뮤니티에서 솟아오르는 분노의 물결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물결은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물결이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진정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감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바깥에서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박미연을 불타는 차에서 구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그의 결백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전례 없는 정의의 물결을 일으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영상을 처음 올린 사람은 우연히 사건을 촬영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죽이려던 사람의 행동인가요? 나는 캡션과 함께 영상은 몇 시간 만에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민호가 차 유리창을 부수고 목숨을 걸고 박미연을 구하는 모습, 그리고 기소되었을 때 당황한 표정은 커뮤니티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게시물과 댓글이 소셜미디어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영웅인데 왜 잡혀 있는 거지? 이 사법 시스템은 정말 끔찍해. 정의는 어디에 있는 거야? 당장 그를 풀어줘. 이건 명백히 부당한 일이야. 샵사인 민호의 계정을 해시태그는 여러 플랫폼에서 빠르게 유행을 탔습니다. 대중의 압박으로 인해 많은 기자들이 사건을 조사하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고 박미연의 비난에 있는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시민운동가, 변호사, 그리고 인권단체들이 신속하게 나섰습니다. 민호를 대변하기 위해 자원봉사 변호사 그룹이 나섰고 그를 석방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진실을 밝혀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한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의 불의에 대한 상징입니다. 우리는 부당한 거짓말로 인해 결백한 사람이 희생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경찰서 밖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당장 민호를 석방하라. 정의 없이는 평화도 없다. 우리는 진실 편에 서 있습니다. 시위자들은 민호가 사는 도시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고 그들은 거리를 가득 채워 경찰이 경찰서 주변을 봉쇄해야 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민호에게 정의를 외치는 동안 플래시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반대 시위가 있는 와중에 일부 탐사보도 기자들은 민호에 대한 심각한 비난을 제기한 박미연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료와 증인이 나타나면서 그녀의 과거에 대한 좋지 않은 그림이 드러났습니다. 언론은 박미연이 개입했던 여러 재판, 특히 사회적 약자 계층에 속한 피고인과 관련된 재판에 대한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그녀의 판결은 편파적이었고 소외된 계층과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가족과 친구들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권력을 이용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여론을 더욱 격분시켰습니다. 주요 언론은 박미연과 사법 시스템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권력의 상징이었던 박미연의 명성은 이제 위기에 빠졌습니다. 분노의 물결이 일어난 지 3일 후 민호가 감방에서 웅크리고 있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한 경찰관이 이전처럼 차가운 표정은 아니었지만 엄숙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민호 씨, 당신은 석방됐어요. 바깥에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민호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은 희망으로 빛났지만 혼란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감방에서 나와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흐릿한 불빛이 그의 굳은 살 박힌 손을 비추는 곳을 지나갔습니다. 그가 정문을 통과했을 때 그는 눈앞의 광경에 거의 얼어붙었습니다. 거대한 군중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나오자 박수를 치고 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피켓, 카메라 플래시, 결의에 찬 얼굴들이 꿈처럼 펼쳐졌습니다. 한 변호사가 다가와 악수하며 민호 씨.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의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과 커뮤니티의 압박 덕분에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정의를 되찾아줄 때까지 싸울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군중 속에 서서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름 없는 청소부였고 이렇게 큰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물이 얼굴에 흘러내렸습니다. 민호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석방된 후 박미연을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사법 시스템 개혁을 요구하며 민호의 사건은 권력 남용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소외된 계층의 사례 중 하나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위는 민호가 사는 도시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벌어졌습니다. 개인적인 사건에서 민호의 이야기는 진실, 공정함,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작은 고시원에서 민호는 아내와 두 자녀를 껴안고 가족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많은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커뮤니티가 그를 위해 일어섰고 그는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에서 버려진 모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셜미디어의 벽에 해시태그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샵사인 민호의 계정이를 샵사인 불의는 지배하지 못한다. 샵사인 정의를 위한 투쟁. 도시는 법정이 마지막 심판을 내리는 날을 숨죽이며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민호만의 이야기가 아니었고 공정함, 진실, 그리고 권력 남용에 맞서는 국가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결연한 표정을 지으며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옆에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법정은 언론, 시민운동가,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일반 시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자들이 민호에게 정의를 그리고 박미연을 처벌하라라고 외치며 계속 모여 있었습니다. 그의 맞은편에는 박미연이 평소의 오만함과 다른 긴장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여론의 압박, 조사, 명확한 증거로 인해 그녀는 이전처럼 자신감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은 민호의 변호사가 민호가 박미연을 구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부터 그녀의 진실과 다른 거짓 비난에 대한 증거까지 사건의 전체 과정을 설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영상은 큰 스크린에 상영되어 법정 전체를 침묵으로 잠기게 했습니다. 민호가 불 속으로 달려가는 모습, 차창을 부수고 박미연을 끌어내는 모습은 마치 박미연에 대한 침묵의 비난처럼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 다음 증인들이 차례로 증언대에 올랐습니다. 일부는 이전에 박미연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박미연이 권력을 남용하여 이익을 추구하고 약자를 억압하는 방법을 폭로했습니다.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민호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착하지만 확실한 목소리로 운명의 날 밤에 일어난 모든 일을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화려한 말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법정을 침묵하게 만들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마쳤습니다.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단지 그녀의 생명을 구하려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그녀가 나를 증오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정의는 거짓 위에 세울 수 없습니다.
수시간의 논쟁 끝에 판사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정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모든 증거와 증언을 검토한 결과 법원은 피고인 민호에게 완전히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신 원고 박미연은 자신의 권력 남용과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숨기기 위해 거짓을 고의로 주장했습니다. 박미연은 위증, 법정 모독, 권력 남용 혐의로 기소될 것입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법정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터져나가는 듯했습니다. 밖에서는 시위자들이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한때 범죄자로 여겨졌던 민호는 이제 공의와 전체 사회 앞에서 결백함을 입증받았습니다. 이 판결로 박미연의 경력은 공식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심층 조사 결과 그녀의 과거 판결에서 더 많은 권력 남용과 부정행위가 밝혀졌습니다. 박미연의 편견으로 피해를 입은 여러 사건이 피해자에게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검토되었습니다. 여론은 박미연을 비난하며 그녀를 사법 시스템의 권력 남용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재판 후 그녀는 수감 생활을 해야 했고 한때 자랑스럽게 여겼던 명성과 권력을 모두 잃었습니다. 석방된 후 민호는 가족과 함께 평범한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이름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사회의 그림자 속에 잊혀졌던 다른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사회 단체들은 그를 공정함과 사법개혁에 관한 행사에 초대했습니다. 민호는 수줍어하고 망설이면서도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더 이상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더 큰 투쟁이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목소리를 사용하여 사법 시스템의 변화를 촉진하고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없는 소외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여전히 소박하고 조용했지만 이제 민호는 불의에 쉽게 짓눌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민호의 이야기는 광범위한 사법개혁 운동을 위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인권단체와 정부는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공무원과 판사의 권력을 더 엄격하게 감독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도시에는 그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모두를 위한 정의라는 단체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사회적 불의를 겪는 사람들, 특히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결말. 어느 오후, 민호는 커뮤니티의 도움으로 약간 개선된 작은 고시원 발코니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희망에 찬 마음으로 바라봤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아내와 두 자녀가 함께 웃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오늘부터 그의 이야기가 정의가 느릴 수는 있지만 진실이 드러났을 때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